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취한 지 2년 된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작은 월세로 자취를 시작했지만 최근에 월세 계약도 만기가 되었고 돈도 어느 정도 모았기에 신축 빌라 전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12가구가 살 수 있는 4층 빌라였고 다 지어진 지도 시간이 좀 되었지만 아무도 입주를 하지 않아 저 혼자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차장에 못 보던 차가 가끔씩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빌라 주인 차도 아니었기에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주차 공간도 많고 제 차만 잘 세우면 되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주말에 자고 일어나서 씻지도 않은 채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정리도 하지 않고 거실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에 빈 그릇을 가지려 온 줄 알고 빈 그릇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공구함을 들고 있는 여자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당황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희 옆집에 이사를 왔는데 방에 등도 안 들어오고 싱크대에서 물이 잘 안 나와서 빌라 주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빌라 주인은 제주도에 있다며 여분의 방등이 있는 곳을 알려주고 싱크대 물은 잠가둔 거 풀기만 하면 된다면서 그 여자 보고 직접 수리하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면서 오히려 더 망가진 것인지 더 상태가 안 좋아져서 주인에게 다시 전화를 하였고 빌라 주인은 오후 6시 정도면 도착하니까 제 집에서 잠시 있으면 안 되겠냐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정을 듣고 있는데 빌라 주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차여차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빌라 주인에게 많이 닥달한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녀와 같이 집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안 될 만큼 문제가 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빌라에 들어올 때 모아둔 돈이 조금 부족해서 사정을 말씀을 드렸고 빌라 주인께서도 다 돕고 사는 거라며 흔쾌히 전세금도 엄청 깎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제 상황을 많이 고려해 주셨기 때문에 빌라 주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상치 못하게 그녀와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뻘쭘하게 있었는데 아직 점심을 못 먹었다며 먹을 것이 있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장 보는 것도 요리하고 치우는 것도 귀찮아서 밥을 안 해먹는 상황인데 집에 먹을 것이 있을 리가 만무하였습니다. 뻔히 식탁에 시켜 먹은 흔적이 있었지만 아직 저도 안 먹었다면서 같이 시켜 먹자고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기억으로는 충분히 배가 불려 있던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밥을 사줬습니다. 고맙다며 커피는 그녀가 산다고 하더군요. 잠시 그녀가 커피를 사려 나간 사이에 집도 정리하고 씻고 나와서 옷도 말끔한 걸로 갈아입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안 오길래 밥만 먹고 도망간 건가 싶어서 슬슬 기분도 상하고 긴장하고 있던 제 마음도 풀릴 때쯤 그녀가 다시 왔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주방이 물바다가 돼서 급하게 치우고 오느라 늦었다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커피도 못 사왔다면서 집에 있는 와인을 들고 왔다며 같이 마시자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제주도에서 오늘 무조건 온다는 빌라 주인은 강풍이 불려서 비행기가 계속 연착이 되고 있다며 도착하면 바로 가겠다면서 미안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와인을 먹어보지 못한 저로서는 어떤 안주와 먹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집에 먹을 것도 없기에 같이 마트에 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실 소주도 사서 왔습니다. 그렇게 와서 보니 집에 와인잔도 없고 술잔이라고는 소주잔밖에 없습니다. 소주잔에 저는 소주를, 그녀는 와인을 따라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몇 잔 마시다 보니 취기가 오르면서 제법 친해졌습니다. 저보다 2살이나 어렸지만 동갑내기 친구만큼이나 대화도 잘 통하고 나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마시다 보니 늦은 밤이 되었고 결국 그날 빌라 주인은 강풍에 비행기가 뜨지 못해서 오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 늦게나 돼서야 와서 수리를 해주셨고 그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친해진 저희는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거 생기면 같이 먹고 저녁 혼자 먹기 싫으면 같이 먹고 술 한잔 생각나면 같이 술도 마실 만큼 엄청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택배도 받아주고 서로의 집 비밀번호 알고 들어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가고 빌려줄 정도의 사이까지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몇 번이 뜨거운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반년을 넘게 애매한 관계로 지내다 보니 서로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먼저 고백을 하였지만 그녀는 좋은 친구 이상의 감정은 들지 않는다면서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몇 번이 뜨거웠던 시간들은 그날의 에피소드로만 기억한다며 큰 의미는 안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그녀를 절절히 좋아해서 했던 고백은 아니었기에 그냥 쿨하게 알았다며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그녀와 관계가 명확해졌기에 들어오는 소개팅이나 만남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 저는 기회가 올 때마다 여자친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가게 되었고 결국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옆집의 그녀에게도 이 사실을 말해주었고 더 이상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마음대로 제 집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알았다며 앞으로는 초인종을 누르겠다고 하였지만 그녀는 저와 여자친구가 같이 집에 있는 것을 알 때마다 불쑥불쑥 들어오거나 일부러 제 집에 몰래 들어와 그녀의 물건들을 제 집에 두고 갔습니다. 화장실에 칫솔을 두기도 하고 화장대에 그녀의 립스틱을 두는 등 최근에는 제 침대 틈에 그녀가 입고 있던 속옷을 두고 갔습니다. 제가 발견했기에 별일 없이 지나갔지만 만약에 여자친구가 보았다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안 봐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녀를 불려서 이런 장난은 그만해달라고 말을 하였지만 자기를 두고 어떻게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냐며 이런 일이 생길 각오도 없이 여자친구를 만들었냐며 저한테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와 보낸 뜨겁고 즐거웠던 시간이 얼마인데 이럴 수 있냐며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멈추지 않을 거라며 더 큰 일을 벌이기 전에 자기한테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자기 거라면서 저를 끌어안는데 그녀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조금은 늦은 감도 있습니다. 집 비밀번호도 바꾸고 빌라 주인에게 말을 해서 앞으로는 그녀와 있었던 일을 말해주면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제가 이사를 가고 싶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한테 그런 일이 있었냐며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지금 살고 있는 빌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다른 빌라를 짓고 있다면서 저만 괜찮으면 거기로 이사하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가끔 집에 있으면 비밀번호를 눌려보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럴 때마다 확인해보면 그녀입니다. 이제는 너무 무섭고 소름 돋습니다. 여자친구에게도 허튼 짓을 할까봐 요즘에는 밖에서 만나거나 여자친구 집에서 데이트를 합니다. 새로 짓고 있는 빌라가 차로 10분 거리 정도밖에 안 돼서 너무 가까운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기에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빨리 완성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사를 가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